부모님 산소 앞이었습니다. 추석 성묘를 온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여보, 이제 이 빵집 건물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자. 만식의 말에 선옥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 평생 일군 내 가게야. 어머니, 이젠 가족 재산으로 돌려야죠. 며느리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안 돼. 선옥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 늙은 게 뭘 안다고! 그 순간 분노한 만식이 일어나더니 발로 찼습니다. 선옥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할머니! 수아의 절규가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가 든 휴대폰 화면에 빨간 녹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63세 김선옥.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당하는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안양의 좁은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환해지는 곳이 있었죠. 낡은 간판에 선옥당이라고 적힌 작은 제과점이었습니다. 김선옥은 어둠 속에서 밀가루 포대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공중에 날리며 새벽 공기를 하얗게 물들였어요. 63세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거든요. 반죽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선옥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지금이 몇 시인지, 언제 오븐에 넣어야 하는지, 몇 시에 첫 번째 손님이 올지까지 말이죠. 오늘도 맑겠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선옥의 얼굴에도 어스름이 스며들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졌죠. 오븐 속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선옥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거든요. 사장님 안 주무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오는 분이었죠. 어머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조금 있다 갓 나온 단팥빵 가져가세요. 아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라.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선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첫 번째 빵이 완성됐습니다. 진열장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식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빵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 안 해요? 위층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만식? 66세의 은퇴한 은행 지점장이었죠. 선옥의 어깨가 순간 굽어졌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대답을 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오븐에서 나오는 두 번째 빵을 확인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식탁에 앉은 만식은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올라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밥상 언제 차려요?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선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어요. 만식이 좋아하는 김치와 단무지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래서 빵 냄새 올라와서 속이 메스꺼워 죽겠어요. 만식이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선옥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30년 넘게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환기를 더 자주 시키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에 빵집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선옥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만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옥이 30년간 일궈온 가게였지만 사람들 눈에는 남편이 사장처럼 보였어요. 만식도 그런 시선을 즐겼습니다. 아침을 먹고 만식이 신문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와도 선옥 혼자 응대했습니다. 사장님, 단팥빵 6개 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빵을 골라 봉지에 담았어요. 어머님, 오늘 빵이 특히 맛있게 구워졌어요. 역시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남편이 여기 빵만 찾거든요. 아주머니의 칭찬에 선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루의 활력이었어요. 지점장님도 부인 빵 드시면서 복 많이 받으셨겠어요. 아주머니가 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식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코웃음을 쳤어요. 복은 무슨, 빵 냄새나게 늙어가는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선옥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다음에 새로운 빵도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로요. 그래요? 기대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가 나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식은 다시 신문에 집중했고 선옥은 진열장을 정리했어요. 오후가 되자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옥의 얼굴을 가장 밝게 만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할머니, 수아였습니다. 11살의 손녀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어요. 선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수아, 학교는 재미있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 수아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와, 우리 수아가 그렸다고? 할머니보다 훨씬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제일 예뻐. 수아가 선옥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선옥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초코 쿠키 만들어줘요. 그럴까? 우리 수아 특별한 초코 쿠키 만들어 보자. 선옥은 수아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손이 반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수아는 정말 재주가 좋네.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거든요. 쿠키가 오븐에서 나오자 달콤한 초콜릿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빵집 할래요. 정말? 그럼 할머니가 더 많이 가르쳐 줘야겠네. 선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수아는 아빠를 기다리며 가게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가 만식에게 인사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녀에게도 무뚝뚝했습니다. 진우가 수아를 데리러 왔습니다. 선옥의 아들이었어요. 38세의 진우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별일 없었어. 수아가 초코 쿠키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하네. 선옥이 봉지에 쿠키를 담아주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잠깐 밝아졌어요. 할머니, 내일도 올게요. 수아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선옥은 문 앞에 서서 손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선옥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열장을 닫고 바닥을 쓸었어요. 만식은 위층으로 올라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빨리 올라와요. 지저분한 가게나 하고 있지 말고. 만식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까지 들려왔습니다. 선옥의 어깨가 다시 굽어졌어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며 선옥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손님들의 밝은 얼굴, 수아와 함께 만든 쿠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말들까지 모든 것이 뒤섞인 하루였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선옥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빵 냄새를 맡았어요. 30년간 자신이 만들어 온 냄새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지만 남편에게는 지긋지긋한 냄새였죠. 선옥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손녀와 함께 만든 초코 쿠키의 달콤한 냄새도요. 그것만으로도 내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위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보는 드라마였겠죠. 문득 선옥은 궁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하루를 반복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선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날 오후였습니다. 선옥은 제사상에 올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하얀 쌀가루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장지연이었어요. 36세의 지연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니트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뒤따라 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38세의 진우는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추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지연이 부엌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옥은 손을 닦으며 며느리를 반겼어요. 아니야, 뭘. 앉아서 쉬어. 진우야,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진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눈에는 아들의 걱정이 그대로 보였어요. 지연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제사상 차림을 살펴봤습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생선구이, 나물, 떡국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어머님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제사상 차리는 게 어려워서요. 지연의 칭찬에 선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만식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를 보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평소보다는 말이죠. 왔구나. 진우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만식의 눈에 실망이 스쳤어요.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선옥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어요. 아들 부부가 온 날이니까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까지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지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 앞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 요즘 많이 바쁘지? 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연은 대기업 경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만식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번 추석엔 당신 친정 산소에도 가자. 젓가락을 든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생 무심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요? 선옥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남편이 먼저 친정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응,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래야지. 만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와 지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선옥이 놓치지 않을 수 없는 시선이었어요. 뭔가 미리 짜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외할아버지께도 인사드려야죠. 지연이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선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남편이 보여주는 관심이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 산소는 경기도 양평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혼자 가기엔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우리 집 제사 지내고 바로 가면 되겠네. 만식이 계획을 세우듯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수아도 같이 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선옥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럼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식사를 마치고 진우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만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선옥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옥은 내일 제사와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과일을 정성스럽게 닦고 술잔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선옥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만식이 폰을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만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얘기해.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만 설득되면 점포명에 바꿀 수 있어.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점포명이라니요? 그래, 알겠어. 지연이 말이 맞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만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선옥은 문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세금 문제라고 하면 납득할 거야. 이 나이에 뭘 알겠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성묘는 핑계였던 거였습니다. 선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가게. 새벽마다 일어나 빵을 구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이었어요. 만식이 전화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재빨리 설거지를 하는 척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이 부딪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만식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지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옥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일찍 자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만식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관심도 친정 성묘 제안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가게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것. 선옥은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사업이 어려워진 후부터 지연의 시선이 달라졌었거든요. 가게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 성묘까지 이용하다니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선옥은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식은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성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선옥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손녀가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왜 안 자고 있어? 선옥이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수아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선옥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그냥... 수아가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선옥은 손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녹음 앱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게 뭐야?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가 나쁜 말 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1살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선옥은 손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전화하실 때부터요. 할머니 가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수아의 말에 선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선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손녀의 행동이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이런 일에 아이를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아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수아의 순수한 말에 선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고마워, 우리 수아. 하지만 이런 일은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선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성묘에서 벌어질 일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수아를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밖으로 어스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날지, 30년간 일궈온 가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선옥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선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때문에 한숨도 못 잤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제사상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매, 채, 과가 전통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준비해온 선옥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만식이 정장을 차려입고 내려왔습니다. 제사 때만 보는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선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사상 잘 차렸네요. 고생했어요. 선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전 8시 진우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수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수아가 선옥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젯밤과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 수아, 잘 잤어? 선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지연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저고리에 연한 분홍 치마가 단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식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진우와 지연도 차례로 절했습니다. 선옥은 마지막에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시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음복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화목한 모습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성묘 가볼까요? 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 모두 탔습니다. 만식이 운전석에 앉고 선옥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자리에는 진우 가족이 타 있었습니다. 양평으로 향하는 길은 막혔습니다. 추석 성묘를 가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평소 1시간 거리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만식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진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만 할머니를 자꾸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옥은 뒤돌아 손녀에게 미소를 지어줬어요. 괜찮아, 우리 수아. 드디어 친정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경사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산소였어요. 선옥의 부모님이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선옥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만에 남편과 함께 온 자리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게나마 사위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만식이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진우와 지연, 수아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수아가 절하는 모습이 어여뻤어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수아예요. 수아의 맑은 목소리가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은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성묘가 끝나고 모두 산소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한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식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제 이 빵집 건물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자. 선옥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세금 아끼려면 그래야 해. 나이도 들었으니까 말이야. 만식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부모님 산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선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맑아서 더욱 씁쓸했어요. 그건 내 평생 일군 내 가게야.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 빵을 굽던 세월이 떠올랐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젠 가족 재산으로 돌려야죠.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냉정했어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지연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뻔했어요. 안 돼.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확고한 목소리였어요. 그 가게는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든 거야. 내 손으로 반죽하고 내 발로 뛰어다니며 만든 거라고. 선옥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뭘 안다고 그래.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무시와 폄하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번 돈으로 산 게 어디 있어. 다 내 월급으로 산 거잖아. 4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우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식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이 늙은 게 뭘 안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식이 일어나더니 선옥을 향해 발을 휘둘렀어요. 아! 선옥의 비명이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나며 경사진 비탈로 굴러떨어졌어요. 할머니, 수아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에 빨간 녹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비탈 아래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만식이 뒤늦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보다 당황이 더 컸어요. 진우가 급히 내려와 선옥을 부축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움을 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진우야, 119 불러. 선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건지 무력감이 더 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니. 지금 불러요.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선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우리 수아. 울지 마. 선옥이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냥 밀친 거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로 찬 거였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당하는 폭력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선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다리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보호자분들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만식과 진우가 구급차에 탔어요. 지연은 수아와 함께 따로 차를 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선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차가웠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허무했습니다. 만식은 구급차 안에서도 변명을 계속했어요. 미끄러진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선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었지만 입원은 필요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선옥을 가족들이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 같지 않았어요. 모두가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수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꼭 껴안고 놓지 않았어요. 수아야, 휴대폰 잠깐 빌려줄래? 싫어요. 수아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40년간 믿어온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일궈온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를 지켜야 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추석날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선옥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3층 정형외과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운 선옥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몸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선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부모님 산소 앞에서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식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면회온 남편을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때요? 많이 아파요? 만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죠. 괜찮습니다. 선옥이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곧이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친절한 간호사였어요.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옥이 대답하기 전에 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산소에서 미끄러졌어요. 워낙 덜렁거리는 성격이라서요. 선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선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만식이 의자를 병상 가까이 당겼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로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진 거라고 하세요. 선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폭행해 놓고 거짓말까지 강요하다니요.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죠? 괜한 오해받기 싫잖아요. 우리 가족 망신시키고 싶어요? 만식의 말에 선옥의 가슴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아왔다는 게 한심했어요. 오후 2시쯤 진우와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효성스러운 며느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지연이 병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선옥이 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지연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옥의 몸이 긴장됐어요. 진우 씨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가면을 벗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건물 명의를 진우 씨로 바꿔주셨으면 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선옥은 어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 얘기는 어제 끝났어. 안 된다고 했잖아. 선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진우 씨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연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날 발로 찬 사람들한테 왜 도장을 줘야 하니? 선옥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창가에서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밀친 거예요. 지연의 말에 선옥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명백한 폭행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아버님도 그러실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실수였다고요. 지연이 계속 변명했습니다. 선옥은 분노로 어지러웠어요. 만식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절망스러웠어요. 이들이 정말 가족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선옥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가게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요.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선옥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뛰어들어왔어요.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교복이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수아가 선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수아, 학교는 재미있었어? 선옥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손녀 앞에서까지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수아의 맑은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옥은 아이가 너무 어여뻤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지연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힐끗 봤어요. 어젯밤부터 신경 쓰이던 물건이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지연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수아의 단호한 거절에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1살 아이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병실 안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냉혹한 분위기였어요. 선옥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연이 최후 통첩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가게 명의 이전 정말 안 해주실 거예요? 선옥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굽힐 수 없었습니다. 안 해. 선옥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듯 했어요. 할머니, 나 그날 찍었어요. 갑자기 수아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 앞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됐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아야, 뭘 찍었다는 거야? 선옥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아가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어제 산소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이 선옥을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나눈 음모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병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아가 재빨리 피했어요. 이건 뭐야? 만식이 당황해서 말더듬었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선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수아가 선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얼음 같았어요.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거든요. 병실 밖으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초조하게 시계를 봤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휴대폰 이모한테 줘봐. 지연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할머니 거예요. 선옥은 손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선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온순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눈빛이었어요. 지연과 진우, 만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선옥은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손녀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고마워, 우리 수아. 선옥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꺼지고 복도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갓 결혼한 새댁이었던 선옥이 처음 빵집을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작은 오븐 하나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만식은 그때도 반대했었죠. 여자가 무슨 장사야? 집에서 애나 잘 키워. 하지만 선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빵을 구웠어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선옥의 빵을 찾기 시작했죠. 그 시절 선옥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만식은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선옥이 번 돈으로 집을 샀지만 자신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가게도 자신이 운영한다고 거짓말했죠. 선옥은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아들 진우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습니다. 아이에게만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진우가 결혼하고 수아가 태어났을 때도 선옥은 행복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빵을 만들던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어요. 수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빵집 할래요. 수아의 그 말이 선옥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이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선옥의 가게를 탐내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선옥은 수아가 건넨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만식이 자신을 차는 장면이 또렷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고 폄하당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30년 전 빵집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선옥은 용감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가게를 일궈냈었거든요. 이제 다시 그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수아가 준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옥은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오민정이라는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식빵을 사러 오곤 했죠. 사장님 빵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민정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옥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민정이 명함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 명함이 필요했습니다. 선옥은 가방을 뒤져 민정의 명함을 찾았어요. 작고 깔끔한 명함이었습니다. 오민정 변호사. 명함을 바라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옥은 침대로 돌아가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아가 녹화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만식의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전날 밤 음모 대화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선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30년간 빵집을 운영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동원할 때였습니다. 선옥은 내일 아침 민정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30년 전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수아의 용기가 할머니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11살 아이가 보여준 의지가 63세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선옥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요. 새벽 햇살이 병실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선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 카페였습니다. 오후 2시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어요. 선옥은 휠체어에 앉아 변호사 오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믿음직했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평소 빵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선옥 앞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일로 도움을 청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민정은 선옥의 상황을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30년간 무시당한 이야기, 추석날 산소에서 벌어진 폭행,
그리고 명의 이전을 강요받은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선옥은 수아가 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만식이 선옥을 발로 차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명의 이전을 논의하는 음성까지 선명했어요.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런 영상은 처음이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민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옥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폭행, 강요, 상해 모두 가능해요. 특히 명의 이전 강요는 재산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민정의 설명에 선옥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였다는 걸 몰랐거든요. 정말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늦었어요. 당장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민정이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즉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선옥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일들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선옥의 진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왔어요. 중년의 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옥은 차근차근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30년간 당한 무시와 폄하, 그리고 추석날 벌어진 폭행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형사는 수아의 영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피의자들을 소환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만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경찰이 나한테 나오라고 하던데? 만식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고소했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소? 뭘 고소해? 폭행이요. 그리고 재산 강요도요. 선옥의 말에 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부인이 정말로 고소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가 가족 아니야? 만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가족이 가족을 발로 차나요? 선옥의 질문에 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곧이어 진우와 지연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어두웠어요. 경찰 소환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고소하신 거예요? 지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 선옥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선옥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선옥은 놀랐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선옥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은퇴 남편의 폭행, 손녀가 밝힌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선옥은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화면에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63세 김 씨는 30년간 운영한 제과점 명의 이전을 거부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수아의 영상 일부도 방송됐어요. 만식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선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빵집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모두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선옥은 손님들의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느껴졌어요. 만식의 휴대폰도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지연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았어요. 사흘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식은 변명을 늘어놨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실수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거든요. 진우와 지연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의 이전 강요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어요. 선옥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어요. 63세에 찾은 용기였습니다. 민정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저녁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만식과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당황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 지방법원 제3호 법정이었습니다. 선옥은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 목발이 필요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민정이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66세의 남편은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옆에는 진우와 지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무거운 자리였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사건 조서를 펼쳐놓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만식, 이진우, 장지연에 대한 폭행, 재산상 강요 사건을 심리합니다. 판사의 선언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가 일어나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30년간의 무시와 폄하, 추석날 성묘에서 벌어진 폭행, 그리고 명의 이전 강요까지 모든 경위가 법정에 공개됐어요.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하며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수아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만식이 선옥을 발로 차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전날 밤 명의 이전을 논의하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만식과 지연의 음모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만 설득되면 점포명에 바꿀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어요. 만식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별다른 소용이 없었어요. 사고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의 주장이었지만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수아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작은 몸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수아야, 그날 왜 녹화를 했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어요. 수아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11살 아이의 용기에 법정 안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무서우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더 무서워하실까봐 참았어요. 수아의 답변에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선옥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라서요. 선옥의 차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최후 변론 시간이 왔습니다. 만식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민정이 일어나 선옥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빵집을 일궈온 선옥의 노고, 그리고 가족에게 당한 배신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해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짓밟았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옥은 고마웠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 사이 만식과 가족들이 선옥을 찾아왔습니다. 병원이 아닌 빵집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가게였습니다. 여보, 고소 취하해줘요. 만식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진우와 지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선옥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것으로 충분했어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피고인 이만식은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피고인 이진우, 장지연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선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선옥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우리 수아 덕분이야. 선옥이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영웅은 수아였어요. 판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빵집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한 가게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선옥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빵카페를 열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빵과 커피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배신의 냄새가 아니라 구운 빵 냄새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선앱의 다짐이었습니다. 63세에 찾은 새로운 꿈이었어요. 빵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쉬움을 표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선옥은 감동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가 느껴졌어요.
수아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새로운 가게에서도 초코 쿠키 만들어 줄 거죠? 물론이지. 우리 수아 특별한 쿠키 만들어 줄게. 선옥이 손녀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가게에서 선옥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고마웠습니다. 이곳에서 30년간 버텨왔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선옥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빵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빵상이라는 간판이 소담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선옥이 새롭게 시작한 공간이었어요. 오전 9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선옥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63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는 여유 있는 시간에 빵을 구웠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70대가 넘은 어르신들이었어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오셨네요. 각 구운 식빵 있어요. 사장님,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라. 무료 드시라고 만든 거예요. 선옥이 따뜻한 식빵과 커피를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런 순간이 선옥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오후 2시 한 젊은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지역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김선옥 사장님이시죠? 인터뷰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던 기자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선옥이 기자를 맞았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기자는 카페 곳곳을 촬영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료로 빵과 커피를 드시는 모습도 담았어요. 사장님께서는 왜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 쓰시게 되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선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가족이 아니라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요. 선옥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기자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선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대답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돌아갔습니다. 선옥은 다시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이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만식이었어요. 2년형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가석방된 것 같았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선옥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여보, 만식이 입을 열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만식을 카페 뒤쪽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만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66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처량했어요. 용서해달라.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에서 6개월을 보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선옥은 그런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젊은 신부였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다시는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 선옥의 말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나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남남이에요. 선옥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만식은 일어서서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선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카페로 돌아온 선옥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1시간 후 수아가 학교를 마치고 카페로 뛰어왔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수아는 더욱 의젓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수아가 선옥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우리 수아, 학교는 재미있었어? 응. 오늘 국어 시간에 할머니 이야기 발표했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 이야기 방송으로 만들 거야. 수아의 꿈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선옥이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밝고 희망찬 웃음이었어요. 그럼 넌 세상에 빛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구나. 응, 할머니가 1호 취재 대상이야. 수아의 말에 선옥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함께 초코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반죽을 만지는 선옥의 손길이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선옥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63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옥은 카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창밖으로는 고소한 빵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지긋지긋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랑과 나눔의 냄새였습니다. 선옥은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진짜 꿈을 실현하는 곳이었거든요. 수아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우리 수아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선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봤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유로운 삶, 진정한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와의 시간까지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선옥은 마침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